자, 오늘은 일부의 운동을 좀 먼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엄코치의 일부 15분 운동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목, 무릎 한번 좀 돌려주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창업 설명회가 있어서 장소가 좀 협소한 관계로 예, 좀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저는 스쿼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발목 그리고 무릎 오늘 좀 잘 풀어주겠습니다. 손목도 좀 풀어주시고요. 손목을 쓰는 운동은 안 할 거지만 전반적으로 몸을 같이 좀 풀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생활하시는데도 굉장히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굽혔다가 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무릎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밖에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에서 밖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게 벌리시고 다리 깍지 끼고 아래로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올라오시고 한 번 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내려갑니다. 바닥을 향해서 쭉 내려가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올라오고. 자, 이번에 내려가실 때 이 종아리하고 아킬레스건 엉덩이 허벅지 뒤쪽이 당기시잖아요. 내려갈 때 뒤쪽에 있는 종아리 허벅지 쪽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장을 풀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뒤에 지금 뻣뻣해진 건 긴장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생각이 신체를 지배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자, 내려가는데 긴장을 뒤에 쫙 풀어봅니다. 몸에 힘을 빼세요. 불필요한 몸에 힘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허벅지 뒤쪽 긴장이 쭉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요. 바닥을 향해서 갑니다.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려갑니다. 오케이, 돌아오세요. 자, 훨씬 더 많이 내려가시죠. 이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우리가 뻣뻣하게 굳어있는, 우리가 잘 쓰지 않고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우리의 몸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더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먼저 자연스럽게 호흡을 통해서 몸의 신체를 이완시키면서 할 때 내가 집중하는 허벅지 뒤에 근육 긴장을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면 효율성이 더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오늘 짧고 굵게 세 개 운동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점핑 잭입니다. 자, 점핑 잭 오늘 30번씩 4세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30개 가볍게 해볼게요. 어깨 아프신 분들은 어깨 높이까지,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박수를 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코어에 힘주고, 다섯, 코어에 힘을 줘야 돼요. 여섯, 전체적으로 몸이 뻗어나갑니다. 여덟, 아홉, 10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어에 힘주고,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후. 이번에 깍지 끼고 다리 모으고 하늘 위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세요.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오고 다시 깍지 끼고 하늘 위로 쭉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아오고. 자, 여러분 어깨 넓이로 조금 벌려주시고 깍지 낀 상태에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쭉. 둘, 셋, 넷. 돌아오시고 이번에 반대로 갑니다. 쭉. 둘, 셋, 넷, 다섯. 돌아오고 코로 들이마시고 한 번 더 왼쪽 후 내뱉으시면서 내려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아오시고 들이마시고 내려가세요. 오른쪽 쭉. 둘, 셋, 넷, 다섯. 돌아오시고 오케이. 자, 다시 준비. 점핑잭 30개 가도록 합니다. 뛰는 게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뛰실 수 있는 분들은 뛰고 중심은 어디라고요? 손, 발이 벌어지지만 코어에 계속 긴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코어에 힘을 주면서 진행을 할 때 몸의 충격도 줄어들고 코어를 사용하면서 점핑잭을 하면 칼로리 소모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자, 30개 갑니다. 10개씩 시작. 하나, 둘, 셋. 몸에는 힘 빼세요. 넷. 코어에 힘을 주고 다섯. 계속 코어에 긴장 줍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 10개만 집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아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숨 고르기.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요번에는요 조금 전에 뛰면서 했는데 이번 세트는 조금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제자리에서 하는 걸로 해서 20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20개 제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좌우로 쭉쭉 뻗어나갈 때 코어에 계속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20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어에 힘.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숨 고르기. 호흡 조절 조금 되시죠?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왼발은 정면 보시고요. 오른발은 바깥 이 측면을 오른쪽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다리 보폭은 어깨 넓이 정도보다 조금 더 넓게. 그 다음에 앞꿈치 들어주시고요. 몸을 그대로 쓸듯이 하나, 둘, 셋, 넷. 앞 허벅지 뒤쪽을 늘려줍니다. 시작. 하나, 둘. 발끝 쪽으로 갈수록 좋습니다. 셋, 넷. 복사뼈 양쪽 발 쪽을 쓰다듬는다는 생각으로 여섯, 일곱. 무릎이 펴져야 돼요. 여덟. 앞쪽 앞발 아홉, 열. 오케이. 반대발. 자, 반대발 왼쪽 발 발등으로 정강이 쪽으로 발등을 당겨주시고 허벅지 뒤쪽 펴진 상태로 갑니다. 하나, 쓰다듬습니다. 둘, 셋, 넷. 복사뼈 양쪽을 쓰다듬는다는 생각. 여섯. 무릎 펴진 상태. 일곱. 발등이 정아리 쪽으로 정강이 쪽으로 당겨주고 아홉, 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시 20개 갑니다. 마지막 세트죠.
자, 20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코에 힘주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 둘, 코에 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4세트 끝났고요. 이제 두 가지 운동을 믹스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것은 맨손 데드리프트라는 운동 그리고 스쿼트를 같이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맨손 데드리프트는 지금 좀 어두운 옷을 입어서 그런데 어깨 넓이 정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양손을 포개서 맞잡아 줍니다. 깍지 끼셔도 되고 포개해 주셔도 됩니다. 양쪽 편하신 대로 잡아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완전히 굽히지 말고요. 살짝 굽혀줍니다. 예, 살짝 굽혀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하체는 고정이고요.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이때 등이 말리면 안 되고 그대로 몸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허리가 펴진 상태로 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준비. 등이 말리면 안 됩니다. 15개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 둘, 엉덩이에 집중. 셋, 엉덩이로 밀고 엉덩이로 내려온다는 생각. 다섯, 그 다음에 척추 뒤쪽에 있는 후면 근육이 같이 가동되어집니다. 일곱, 여덟, 아홉, 고개는 자연스럽게 바닥을 향했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하나, 둘, 햄스트링도 자연히 당겨지실 거예요. 셋, 넷, 오케이. 좋습니다. 15개. 자, 이번에 이 자세 그대로 방금은 숙였는데요. 이번에 스쿼트를 갑니다. 이대로 그대로 스쿼트를 가는데 많이 앉지 마시고 45도 정도. 보통 90도 앉는다고 치면 절반 정도만 앉습니다. 30개 빠르게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코어를 세우고 다섯, 많이 앉으실 필요 없어요. 일곱, 여덟, 아홉, 가볍게 자극을 줍니다.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에 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 더 안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숨 고르기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동작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따라오고 계세요. 다시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좋습니다. 자, 다시 자세 잡고 맨손 데드리프트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린 상태 무릎을 살짝 굽혀진 상태 이 상태 그대로 하체는 고정하고 상체를 최대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엉덩이 쪽으로 밀고 당기는 동작을 같이 하고 척추 뒤 후면에 있는 척추 후면 근육을 같이 가동합니다. 그다음에 햄스트링도 당길 거고요. 종아리까지 당깁니다. 준비! 15개 갑니다. 시작! 하나, 등이 말리면 안 돼요. 둘, 가슴 펴고 셋, 가슴을 내민다는 생각으로 내려가면 등이 펴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스쿼트 다시 30개 갑니다. 준비.
처음 20개는 가볍게 내려갑니다. 많이 앉지 마시고. 시작.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에 힘주고. 일곱. 코어로 내려간다고 생각. 올라올 때 뒤꿈치. 10개 집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마지막은 조금 더 내려갑니다. 하나, 10개. 둘, 코어 힘주고. 셋,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개. 오케이. 자, 숨 고르기. 마지막 한 세트만 더 하겠습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만 더 크게 들이마시고, 허벅지, 엉덩이 좀 풀어주세요. 가볍게 털어주세요. 마지막 세트 갑니다. 자, 다시 맨손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주의사항이요. 이 상태에서 등이 말리로 그냥 숙이는 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내려가면서 여기를 당겨주고 엉덩이까지 당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올 때는 엉덩이를 민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허리 후면 쪽을 이용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허리 후면 쪽과 엉덩이를 같이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자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자, 데드리프트 맨손 15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허리 후면 쪽, 셋, 내려갈 때 엉덩이 쪽, 올라올 때 허리 후면, 다섯, 코어에 힘주고, 여섯, 가슴이 내밀어진 상태가 돼야 등이 안 말립니다. 여덟, 좋아요. 아홉, 조금 더 내려갑니다. 열, 몸이 기역자가 될 때까지 한번 숙여볼게요. 하나, 둘, 내려갈 때 천천히, 올라올 때 빠르게, 다섯, 셋, 넷,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훨씬 잘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은진 실장님은 가슴이 이렇게 말리면 안 돼. 가슴이 펴진 상태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동작이 처음보다 좋아졌어요. 자, 스쿼트 가겠습니다. 다시 30개 가는데 20개는 가볍게 코어에 힘주고 갑니다. 10개 집중. 시작. 하나, 둘,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셋, 코어에 힘.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이와 코어에 긴장감을 줍니다. 10개 집중. 하나, 둘, 셋, 넷. 오, 정말 스타트 좋습니다. 여섯, 일곱. 코어 힘주고. 여덟, 아홉. 자, 10개는 작게, 깊이 내려갑니다. 둘, 조금 속도 느려도 돼요. 셋, 코어 힘주고. 넷, 다섯, 뒤꿈치로 밀어올리기. 여섯, 일곱. 지금부터 운동. 여덟, 2개. 아홉, 3개만 더 합시다. 하나, 둘, 마지막. 셋, 오케이. 자, 잠깐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왼발 정면, 오른발 오른쪽. 발등 들어주시고 어깨 넓이가 넓게 가볍게 쓸어줍니다. 하나, 둘, 셋, 7개, 넷, 다섯, 여섯. 오케이, 반대발. 자, 숨 들이마시고 갑니다. 후, 하나, 둘, 가볍게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셋, 넷, 다섯, 2개, 여섯, 가볍게, 일곱. 좋습니다. 땀 좀 닦으시고요. 오늘 1부 운동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부는 정은상 마스터님에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9월 일정표가 나왔어요. 땀도 닦으시면서 천천히 공지사항 먼저 들으실게요. 9월 바코디 강의 일정도 나와 있으니까 9월 일정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지역과 시간, 날짜 잘 확인하시고
참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강의에서 듣는 것도 참 유익하고 좋지만 오프라인 강의에 직접 참여하셔서 들으시면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으면서 또 개인적인 그런 궁금증들을 바로바로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요. 해당 지역의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 한번 일정 확인해 보시고 꼭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제 7기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강사 과정, 강사 자격증 과정이 9월 7일부터 또 인천 검단에서 또 시작돼요. 저희가 지금 워낙 그 강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제주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중복으로 또 인천 검단에서도 또 바로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강사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이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특화받은 있는 바른자세 관련한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전문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이기도 하니까 따놓으면 전혀 손해볼 게 없는, 득될 거밖에 없는 자격증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단법인 자격증이고, 꼭 많은 분들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강사 자격증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해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특허받아 있는 바른 자세에 대한 좀 간략한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잊고 계신 그 기술력이라고 하죠. 그 기술력이 어떤 원리인지 좀 알기 쉽게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저 좀 연세가 많으신 여성분 있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이다 롤프라는 분이시고, 우리는 지금은 흔히들 알고 있는 근막이라는 개념 있죠. 근막.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처음 발견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분이시고, 이분이 굉장히 의학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이분이 살면서 엄청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세예요, 자세. 이분의 철학 같은 경우, 건강 철학 같은 게 뭐였냐면, 사람이 살면서 바른 자세로 올바르게 중력만 받아도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게 아주 간단한 이분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철학과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좀 보았을 때, 잘못 사람의 이 정렬을 어떤 블럭화 시켰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블럭이 정렬이 잘 가지런한 상태로 블럭이 정돈되어져 있어야 신체 특정 부위에 스트레스가 집중되지 않고 신체가 골고루 스트레스를 나누어 가질 수가 있는데, 저렇게 블럭이 지그재그로 잘못 쌓여지다 보면 특정 부위에 스트레스가 집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 쌓여진 블럭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틀 같은 게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역할이다라고 이해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신체 정렬을 맞추기 위한 다른 대안들과의 저희 또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와의 그 차이점이 또 무엇일까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어, 뭔가 뭉쳐져 있는 또는 딱딱해져 있고 유착되어져 있는 부위를 풀려고 하는 게 마사지죠, 마사지. 뭉쳐져 있고 딱딱해진 근육을 풀어서 신체의 정렬을 맞추겠다라는 게 마사지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뭐 지금 저게 추나인지 카이로프랙틱인지 일반적인 도수 치료인지 뭐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저 오른쪽 사진은 어떤 거냐면 관절을 풀겠다라는 거죠. 관절을 뻣뻣해져 있는 관절을 부드럽게 풀고 원래 위치로 갖다 놓아서 신체 정렬을 맞추겠다라는 이론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뭐 우리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뭐 소위 뭐 감각신경을 좀 마비시키는 그런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운동신경을 마비시켜서 근육을 힘을 잃게 만든다든지, 그런 다양한 또 방법들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반대로
엄청 딱딱해지고 강해져 있고 유착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신체는 반대로 약해진 부분도 존재하겠죠. 약해진 부분. 그 약해진 부분을 강화시켜서 신체의 정렬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장에서 하는 강화 운동이라든지 필라테스에서 하는 강화 운동들이 되겠죠. 웬만한 다양한 피트니스 계열의 운동들은 다 이 원리예요. 신체의 약해진 부위를 강화시켜서 신체 정렬을 맞추겠다라는 거죠. 다양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신체 정렬을 맞추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또 수술이라는 것도 있죠. 완전히 그냥 수동으로 틀어져 있는 신체 정렬을 그냥 완전히 수술적 요법으로 구조적으로 외과적으로 막 나사를 박아서 이렇게 정렬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앞쪽에 보이는 사진은 척추 측만증에 대한 사진이에요. 척추 측만증에 대한 사진. 그 이전에 봤던 이 사진은 우리가 허리 디스크의 시멘트 공법과 함께 뭔가 협착증이라든지 또는 퇴행성 변화에 관련한 허리에 대한 수술이에요. 나사도 엄청 큰 게 박혀 있죠. 척추 사이사이에 뭔가 어떠한 물질들도 들어가 있고요. 엄청 간단한 수술이라는 게 엄청 간단한 방법이 아니에요. 수술을 들어갈 때는 뭐 전신 마취를 하고 들어가니까 별거 아닌 듯이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깨어나 보니 수술이 끝나 있으니까. 근데 이 수술이라는 건 굉장히 엄청 큰 일 중에 하나이고요.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앞쪽에 또 이번에 보이시는 사진은 척추 측만증에 대한 수술 사진이에요. 엑스레이를 봐도 엄청난 구조물들이 박혀 있죠. 내 척추에. 그다음 뒤로 돌아서 등 쪽을 이렇게 까봤더니 이렇게 긴 흉터 자국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대한민국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보험 체계가 좀 잘 돼 있으니까 수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수술이라는 거는 진짜 최후의 보루예요. 뭘 해도 안 될 때 해야 되는 게 수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사람들은 그냥 아프면 그냥 참다가 아이 뭐 나중에 수술하지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수술은 쉽게 선택하실 사항이 아니고 최후에 하셔야 될 마지막 어쩔 수 없는 선택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비용적인 거나 시간적인 것들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표적으로 마사지나 도수치료 같은 것들도 회당 15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10회를 받으면 150만 원 정도 한다고 칩시다. 10회 정도를 치료받고 난 다음에 도수치료나 웨이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죠.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고 10회에 150만 원을 주고 또는 100만 원을 주고 10회를 하면 내가 원하는 몸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최소 6개월은 해야 뭔가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1년 내지 1년 반 정도는 해야 내가 목표로 한 몸이 만들어져요. 목표로 한 몸. 그걸 금액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개인적인 노력은 또 어때요? 운동 가는 게 마냥 즐거우신 분들도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를 끊어놓고 가는 날이 되면 굉장히 가기가 싫을 거예요. 하루 일과를 열심히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뭔가 운동을 하고 고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개인적인 노력 또한 엄청난 비용적 측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어떤 내 몸 상태나 니즈에 따라서 입어야 되는 제품이 달라지고 그 제품이 가질 수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략 뭐 한 150, 200 정도라고 칩시다. 150, 200 정도라고 치면 일반적으로 많이 착용하시는 제품들을 봤을 때 150, 200만 원 정도 입으면 한 달마다 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두 달, 세 달마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옷만 상하지 않으면, 입는 바른 자세만 상하지만 않으면 계속 입을 수가 있죠. 저희가 비용이 더블 비용, 이중 비용이 드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한 가지예요. 내 사이즈가 줄어서. 내 몸이 훨씬 더 슬림해지고 몸이 훨씬 더 모양이 갖춰졌기 때문에 더 작은 사이즈로 교환해야 할 때만
비용이 한 번 더 든다라는 거죠. 심지어 렌탈 쪽으로 하시면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더 훨씬 더 경제적인 가격으로 훨씬 더 싼 가격으로 다른 또 사이즈를 줄인 제품으로 사이즈가 작은 제품으로 또 교환도 가능하죠.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경제력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라는 거고 개인적인 노력적인 측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기만 하면 되죠.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싫으신 분들, 운동이나 도수 치료를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 하기 싫으신 분들, 할 수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앞쪽에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측만증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특히 측만증 있는 손녀분들이나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또 지인의 또 자녀분들이라든지 측만증이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특히 요즘 청소년기 학생들한테 측만증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어요. 워낙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나쁜 자세로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면서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의 측만증이 매우 심해지고 있어요. 그 측만증이 심한 아이들한테 아까 봤던 험한 수술을 시킬 수는 없겠죠. 그런 수술은 가능하면 안 시키는 게 좋을 거고요. 그 수술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많이, 대학병원에서 많이 처방했던 거는 이 보조기예요. 앞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미러키 보조기, 흉요 천추 보조기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시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요.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다음 오른쪽 거, 또 왼쪽 거와 오른쪽 거 둘 다 마찬가지지만 옷 안에 입기가 불가능해요. 옷 밖에 입어 놓으니까 오른쪽 여학생 보니까 어때요? 딱 학교나 학원에 가서 놀림받기 좋겠죠. 또 쓸데없는 부정적인 관심을 받을 확률이 많겠죠. 너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착용하기에는 좋지 않아요. 게다가 다 플라스틱이나 스틸 재질이기 때문에 입으면 막 닿는 부분에 진물이 난다든지 피부가 매우 많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걸 입기는 쉽지 않고 게다가 입었을 때 착용감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리 교정을 엄청 강하게 교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보조기를 착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또 착용했을 때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게 별로 의미 있는 그런 교정력은 아닐 거예요. 그죠? 반면에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었을 때 우리가 가능하면 입고 주무시라고 할 정도로 입었을 때 착용감이 편합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 뭔가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요. 그다음 저도 지금 안에 입고 있지만 일상복 안에 얼마든지 착용이 가능해요. 어, 층만증 환자는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한테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기 학생들, 층만증이 있는 청소년기 학생들이 주변에 혹시 있다라고 하면 이런 뭐 아까 말했던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보조기를 권할 게 아니라 저희 특허받은 임든 바른 자세를 한번 더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 학생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특허받으면 있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원리를 또 이번에는 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신체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비유를 해보면 잘못 쌓여져 있는 이 동전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뒤로 빠져 있는 무릎이나 앞으로 내밀어져 있는 배와 골반, 또 뒤로 가 있는 등, 반대로 앞으로 가 있는 머리, 목이라고 이렇게 잘못 쌓여져 있는 동전이라고 비교했을 때 이 동전을 바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요런 틀 안에 고든 다른 모양의 틀 안에 이 동전들을 집어넣으면 동전이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겠죠.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 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올바른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병원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당신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좀 걷고 가벼운 뭐 등산 같은 것도 가벼운 이런 그 둘레길 트레킹이라고 하죠. 트레킹도 하시고 좀 걷고 운동을 좀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못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고 걷고 움직일 수 있어야 그게 운동이죠. 잘못된 자세 그 상태 그대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상태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영상이 지금 영상이 플레이는 안 됐는데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치아 교정을 항상 많이 비교를 해 드려요. 이렇게 엄청 엉뚱하게 막 치열이 엄청 뭐 보기 안 좋게 틀어져 있죠. 엄청 치열이 많이 틀어져 있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는 치열의 상태를 치아를 우리가 치과에 가서 교정을 하면 특별한 어떤 틀과 함께 특별한 방향으로 당겨주는 그런 압박력을 제공하면 이렇게 절대 막 움직여지지도 않을 것 같은 이런 치아들도 다른 모양으로 아주 보기 좋은 모양으로 우리가 교정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치아 교정기를 착용하고 한 1년,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나면 치아의 모양이 엄청 이쁘게 바로 잡히죠. 그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치아들도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치아의 모양이 바로 잡혀요. 교정기를 착용하면.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치아보다 훨씬 더 가변성이나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요. 치아보다 훨씬 더 교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스카바도 입는 바른 자세라고 하는 이 교정기 같은 이런 그 제품을 착용하시고 틀을 착용하시고 내 이 틀어진 몸을 이 바른 교정기 안에 쏙 집어넣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치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빨리 교정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아 교정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도 이해를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특허받에 있는 바른 자세 중에서도 제가 항상 제가 상체, 중체, 하체로 나눠져 있지만 그중에서 항상 많이 강조하는 부위가 이 중체 부위예요. 아까 우리 일부에서 엄 대표님, 부캐죠. 엄코치님께서 운동하실 때도 팔다리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어, 중체에 뭔가 안정성을 요구하고 중체에 힘을 주기를 뭔가 이렇게 말씀을 코칭을 하셨죠. 팔다리가 잘 움직이려고 하면 코어 쪽이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티커바드 입는 바른 자세에서도 저희가 8가지 이런 제품군이 나와 있죠. 이 8가지 제품군 중에서도 특히 중체에만 4가지 제품이 있어요. 중체에만 4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체의 형태, 그다음 성별에 따라서 또는 착용감이나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중체 쪽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고 있어요. 간혹 우리 뭐 PT770만 입으신다든지 SM880만 입으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그것만 입어도 효과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 중체 쪽을 함께 입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위는 상체, 중체, 하체 중에서도 이 중체 부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중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해서 좀 자주 안 입으셨다라고 하면 꼭 중체만은 꼭 잘 챙겨서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허받아 입는 바른 자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슴 보정 및 흉추 교정에 대한 특허도 가지고 있고 골반 교정에 대한 특허, 그다음 어깨 및 상체 교정, 그다음 척추 교정에 대한 것도, 흰다리 교정 및 보행 교정에 대한 이런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을 입는다라는 게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 FDA 지금 그 FDA 승인도 나와 있는 상태고 피부 자극 독성 테스트라든지 라돈이라든지 생활 방사능 측정 같은 것도 다 통과가 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의 특허도 다 진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굽어져 있는 허리,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굽어져 있는 허리도 우리가 바른 정렬 상태로 허리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골반이 왼쪽으로 톡 빠져 있는 저런 골반들도 중립화 시켜줄 수 있는, 원래 있는 위치로 돌려줄 수 있는 게 특허받아 있는 바른 자세가 하는 역할이다 라는 거고, 이분도 마찬가지죠. 허리가 굽어 있는 분들의 허리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특허받아 있는 바른 자세를 안 입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운데 보이는 사진은 특허받아 입는 바른 자세를 입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조금 알고 공부하신 분들이 또는 허리 보호대 같은 걸 착용해 보신 분들이 이거는 약간 보호대 같은 역할이라서 착용하면 근력이 더 약화되지는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력이 약화되는 경우는 플라스틱 보조기라든지 또는 우리 그 석고 고정하는 거 있죠. 깁스 같은 거, 캐스트 같은 것들. 아예 이렇게 지지를 해주지만 아예 고정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는 것들은 플라스틱과 석고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근력은 약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지지해주지 않죠. 특정한 프레임들을 활용해서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되 안정적인 자세로 지지해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완전히 고정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근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상태로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약화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굽어 있는 허리들도 바르게 펼 수 있고, 그다음 상체의 뭐 구분등이라든지 앞으로 삐져나와 있는 저런 골반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런 다양한 것들, 그다음 측만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왼쪽 사진, 등의 사진을 보시면 등에 이 골이 아주 많이 휘어져 있었는데 아래쪽 사진을 보면 엄청 많이 바르게 펴져 있는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처럼 특허받아 입는 바른 자세가 하는 역할은 틀어진 신체가 원래 위치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위치를 잡아주고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특허받아 입는 바른 자세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특허받아 입는 바른 자세를 입고 너무 저희 제품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입은 상태에서도 개인적인 노력을 보태주시면 훨씬 더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스스로도 앉아 있는 거 신경 써주시고 서 있을 때 걸을 때도 코어에 스스로 힘을 좀 주려는 그런 시도들도 반드시 같이 좀 해주셔야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운동하고 있죠. 이런 운동들 하루에 한 15분, 20분 정도 하는 이런 운동들까지도 추가로 내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이어트 챌린지가 절반이 더 지났죠. 이제 절반이 훨씬 더 지났어요. 17일 차니까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챌린지는 끝나고요. 챌린지가 끝나더라도 개인 스스로 하는 자기만의 챌린지는 끝내지 마시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